작가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ETF에 대한 내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수에 투자해야 된다, 종목 말고. 근데 ETF 투자나 슈드, SCHD 같은 고배당 성장주 투자를 또 반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약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저 책에서 어쨌든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배당 투자도 어쨌든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네. ET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썼지만 반대한다고 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할애를 했는데 슈드가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슈드도 아주 좋은 ETF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 투자에 있어서 모든 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점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ETF 사라고 많이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ETF가 좋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나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싫고, 네. 그다음에 주주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은퇴하면 이제 주주총회 열심히 다닐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ETF 안에 제가 싫은 종목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좀 현실적인 이유네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또 거래세가 없다 보니까 네. 의외로 이렇게 단기 매매를 또 소위 단타를 또 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 과세에 해당되는 그 배당 투자자에게는 약간 중요한데 이게 그래도 네. 그로스업 적용이 안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이 얘기하면 좀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ETF하고 네. 미국 주식에는 그로스업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한 7,700만 원 정도가 이제 15.4%가 나가고 그 이상은 이제 누진이 되는데, 네. 제가 어쨌든 국내 주식을 샀으면 제가 주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제외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세가 나가잖아요. 네. 거기다 배당소득세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좀 불리해진다, 커지면. 그렇죠. 그래서 숨은 단점들도 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ETF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투자하면서 느낀 점을 쓴 것이니까 다른 책에서는 아마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이렇게 책에다 쓴 겁니다. 그럼 아까 좀 이제 투자 그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이 조금 더 실질적인 게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ETF나 슈드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종목이 뭐 가격이 비싸다거나 배당이 적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내가 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 선택이 돼서 그런 단점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좋은 종목만 쏙쏙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똑같죠. 음. 제가 30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름 ETF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ETF를 어떻게 그렇죠, 만들어라가 그렇죠. 좀 더 핵심인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 뭐는 생각 안 하지만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 뭐 어떻게 작가님은 보면 일단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작가님은 고배당을 받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 사면 되냐?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네. 너무 간단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사셔도 진짜 무리가 없어요, 접근하셔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강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네. 허나 PBR은 낮고 네. 배당률이 높은 종목 중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배당도 계속 늘어나는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약간 그 교과서적인 답변. 열심히 아니, 근데- 공부하고 서울 야근 저녁으로 열심히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글우글한데도 왜 안 살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귀찮다. 나는 정말 주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고배당 ETF를 서서 모으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사시지 마시고 네. 여러 개의 종목을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네이버 증권 같은데 네. 네이버 페이 증권에 들어가서 고배당 치시면 쫙 나와요. 컴퓨터에서 치시면 나오는데
그 고배당 ETF를 또 펼쳐 보시고 네. 보면 중복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배당 ETF의 포트폴리오 중에 이게 겹치는 것들 그렇죠. 종목. 그런 거를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음. 그래서 그렇게 다시 역으로 고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 제 몇 년간의 운영 수익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네. 최근에 금융주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밸류업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좀 왜곡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엔 되게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식 평가액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 5에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어요. 네. 주가 수익률에 또 배당 수익률까지 하면 연 8에서 10%는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재무제표인데 네. 이게 보시면 12년에서부터 22년 대략 한 10년, 11년 정도 되는데 네. 펄을 한번 보세요. 뭐 5.2에서 그러니까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때 안 좋은- 보면 주당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쭉 가다 보면은 16년, 17년을 보시면 네. 갑자기 16년에 배당이 확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17년, 18년쯤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이거를 확인하셨으면 들어갔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지금 23년은 좀 잘렸는데 22년에도 보시면 퍼가 3밖에 안 돼요. 그 주당 순이익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 자기 자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구 자본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거의 8% 가까이 7.96%. 그러니까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주당 배당금 보세요. 엄청 예전에 비하면 지금 거의 8배 10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사냐? 이거 왜 안 사냐? 그럼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사지? 제가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금융주를 산다고 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살 때는 배당률이 제일 높은 걸 사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엇이냐? 네. 이게 하나금융지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으셨군요. 그럼요. 이걸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셔라. 확인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확인하시는 거는 공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 10년 정도 확인하시면 네. PER, PBR, 기본적으로 배당률 뭐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작가님 이번에 출간하신 배당 투자 나는 50이 은퇴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용어 설명이 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용어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책만 보면 된다. 네. 작가님 근데 배당 투자는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이거 뭐 배당금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안 사는 다 이유가 있다. 시세 차익이 안 나고 그냥 이 배당만 받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도 이런 내용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 수익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게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작가님? 많은 분들이 배당주 네.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근데 그 배당주는 배당은 받고 네, 주가는 갉아먹고 그렇죠. 손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 꾸준히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전에 보여주셨던 그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내 금융주들 상승이 그 예이고요. 그리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 뭐 맥쿼리 인프라, 네. 이원 등등 고배당주들을 보시면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결국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네. 이제 뭐 미국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시세 차익이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는 네. 거는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시세 차익이 크진 않죠. 네. 제가 뭐 몇십 배, 막 100배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또 하다 보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배당 안 주는 종목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골라서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고금리 시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제 세대인데, 네. 그러니까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뭐 1년에 100만 명씩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일부는 또 고배당주들의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주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화면 잠깐 보시면 저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게 이 네.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네. 금융주를 투자할 때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간 거 보세요. 가격이 지금 뭐
그렇죠. 야, 이게 뭐지 몇 배예요? 지금 5배 정도 이상 올라. 제가 이거 투자했으면 지금 몇 배는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16억이 아니라 이제 뭐한 50억 이상. 그렇죠. 40억, 50억 됐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 메리츠 금융주주가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그때 사놓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자산이 엄청 불어나가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사신 분들보다 나는. 그럼요. 배당도 받고. 배당도 받고. 지금도 배당도 꾸준히 다 잘 나와. 이 종목들이 다. 이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오른 것 같지만 네. 실적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재무제표 찾아보시면 알지만 배당도 꾸준히 늘어나고 그리고 유보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SK텔레콤 누구나 다 아시는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상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네. 이 앞쪽을 보면 네. 여기도 이랬습니다. 일자로 가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년, 20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이 배당주가 인기가 없어 보이시는데 주식은 좀 장기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고 맥쿼리 인프라는 다 아시잖아요. 네, 이거 뭐 유명한 그 배당주 투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이전에 20년 전에 사신 분들은 한 3-4배 올랐을 거예요, 주가도. 그리고 배당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몇 가지 종목을 좀 사야 되지? 뭐 어떤 사람은 한두 종목에 이게 고배당 나오는 거 그냥 몰빵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작가님은 좀 뭐 어떤 쪽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주제이긴 해요. 네. 저도 뭐 경제 유튜브나 전문가들 나온 거를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들 보는데 어떤 그 유명하신 분은 나와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2-3 종목만 사야 된다. 뭐 많아야 3-4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떤 분은 10종목이라 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사한 배당률이라면 가급적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종목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네. 반대로 그럼 ETF는 나쁜 건가요? 그렇죠. ETF는 수많은 종목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뭐 종목이 제가 30종목인데 네. 사실은 또 섹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관리가 어려울 것도 없고 그 전체적인 투자의 운명을 뭐 우리나라나 네. 미국 전세계와 같이 가겠다. 즉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두 종목에 집중을 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 수십 년 투자 성과가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못 벌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30종목 정도는 충분하대요. 저는 충분하다. 괜찮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다 고배당 주의인데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이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조금 더 리스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30종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주로 뭐 금융주 위주이시죠? 지금은 금융주인데 네. 이제 계속 이제 좀 다른 종목을 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렇죠. 하시는 이제 거예요? 지금 살려고 했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갈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 이제 다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네. 하나사무비나 GS 우에다가 몰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 우선주를 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주를 사실 때 본주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음. 결국은 우선주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주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싼 우선주를 사고 본주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선주는 뭐 안 좋다,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투자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괜찮습니다. 크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주식을 배당주를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사야지 왜 한국 주식을 사냐? 지금 미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박스피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같거든요, 진짜. 맞아요. 기왕이면은 가격도 오르고 틀린 말은 배당도 아니죠. 잘 주는 미국 주식이 낫지 않냐? 세금 떼더라도 요거 근데 작가님 한국 주식만 사고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고르는 기준이 고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슈드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ETF죠.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배당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슈드가 배당률이 제가 받는 배당률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국내 증시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더 사도 되잖아요. 그치. 국내 주식가 저평가면 지금 사는 게 좋은 거죠. 맞죠. 하는데 그 코스피 전체 실적이 어쨌든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스피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 입장에서 저는 철저하게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고배당주들이 실적하고 배당 성장이 참 좋은데 네. 그리고 또 직장 다니면서 미국 주식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노후 대비로 음. 국내 배당주들도 슈드 못지않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뭐 밸류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쵸. 정말 이제 말만 사실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뭐 나온 건 없지만 정말 밸류업이 돼서 주가도 오르고 그쵸. 자주수가 갈 줄 모르는 그럼 배당률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저도 딴 구간으로 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 환급성이 좋잖아요. 네. 언제든지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현재는 한국 주식이 작가님이 보시기엔 배당률이 높고 그렇죠. 가격이 저평가되어 네,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우열을 나누는 건 아니다. 미국이랑 그럼요. 언제든지 나도 미국 갈 수 있다. 미국에서 10% 주면 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정적인 뭐 그런 게 나온다면. 중국에서는 20% 주면 가는데. 아 중국도 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당률이 높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재무제표 10년 정도는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셔라.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좋은 배당 투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배당락도 네. 있고 세금도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제 그 이유겠죠. 네. 저도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으세요. 그렇잖아요. 몇 프로 정도 원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은 50%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 그래도 최소한 20-30%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막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 배당률 네. 10%만 나와도 땡큐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연 배당률 10%만 나와봐요. 그러면은 이게 복리로 몇 배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몇 배가 되죠 진짜. 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전 재산이 계속 들어가서 굴리다 보니까 이 재산이 돼서 뭐 너는 지금 자산이 크니까 10%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중에는 뭐 난 그냥 주식으로 용돈벌이만 하겠어. 네. 몇백만 원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위에 네. 몇천만 원 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내가 이제 후배한테도 몇 프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선배님 30%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연 30%면요 최고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연금 수익률이 10% 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연 수익률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배당률 10%가 연 배당률이 눈에 차지 않겠죠. 그래서가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크다. 기대 수익률 너무 기대 수익률 높죠. 너무 높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아시잖아요. 네.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최고 브레인입니다. 그렇죠. 다 유학파에 맞잖아요. MBA 출신들이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뭐 물론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라의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10%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좀 비트코인 관련 인터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세계는 그러니까요. 원하시는 한 2-300%가 기본이니까 맞아요. 여기랑 이 주식을 보면 참 이게 차이가 크다. 저도 그래서 포모가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왜 비트코인을 10,000원대, 100,000원대 못 알아봤을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 드는 생각은 저 이게 개인 생각인데 고수익을 좀 단기간에 원하면 차라리 주식 말고 비트코인을 가고 작가님 말씀대로 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가는 수익을 주식 쪽으로 이게 월배당 이쪽이 오히려 불리하는 게 낫지 않나 금액을 요즘 그런 생각을 조금 저는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한 급여 생활자가 비트코인에 잘 되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들 이제 알트코인 막 이상한 거 했다가 안 되면은 진짜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아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모르겠어요. 시장 가격을 모르겠고 그쵸. 너무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만 원대도 비싼 것 같아. 100만 원도 비싼 것 같아. 1,000만 원도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쫄보는 못 들어갔지만 진짜 난 1억 없어도 돼. 버릴 돈
없어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어. 뭐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 차이겠죠. 좀 개인적으로 좀 자본이 되시면 이렇게 배당주 투자하신 다음에 배당 나오는 거에 일부를 그냥 이렇게 그 적립식으로 코인 사실 뭐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가 됐는데 작가님 지금 시점에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를 읽어보면 고배당 고성장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이 안에? 그렇죠. 제가 어쨌든 뭐 고르는 법도 있고 제 철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죠. 뭐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내가 그 주식을 산 친구들한테 그 퍼는 얼마야 물어보면 그게 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겠죠. 네. 근데 어쨌든 공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둘러싼 이 유니버스 네. 를 이해하려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크로의 영향, 네. 그러니까 뭐 선반영, 후반영, 뭐 킴반영, 각반영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운의 요소도 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내 생애 주기 동안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아, 하필이면 고금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의 세계는 이 유니버스는 너무 복잡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배당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배당 투자를 하면서 좋은 배당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에 또 중요한 게 절세, 네. 세금 관련해서도 제 현실적인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 기재를 해놨고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썼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금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